자, 시작하자고요. 식사들 다 하셨죠? 예, 꼭 밥을 드시고 수업을 들어야 돼요. 자, 아니 다른 거 드시다면 할 수 없고. 자, 8페이지. 자, 8페이지에 뭐가 나왔다? 취득세 취득시기. 왜 필요하나요? 60일 따지려고.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왜 필요해요? 보유기간 따지려고. 그래서 취득세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왜 필요해요? 60일 따지려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니까. 양도세의 취득시기, 양도시기는 왜 필요해요? 보유기간 따지려고. 그래서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지나요?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는 거네요. 자, 취득세, 취득시기. 자, 항상 유상. 자, 5개. 속일 수 없는 거, 객관적. 5개죠? 언제나 사실상. 5개. 국수공판장. 그리고 5개를 뺀 나머지는 언제나 뭐다? 계약상. 이게 2가지로 따른다고요. 유상은 항상 5개. 국수공판장, 법인장부. 그리고 계약상장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취득일을 정해줘야죠.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 절대 취득일 하면 안 돼요. 계약일. 취득일은 잔금이 끝난 거라고요. 자, 3글자로 취득일. 4글자로 뭐라 그래요? 취득시기. 5글자로 뭐라 그런다? 잔금 지급일. 그래서 5개는 사실로만 따지고 5개를 뺀 나머지는 계약으로만 따진다. 그리고 2번째 동그라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입증해야 돼요. 서류로. 이럴 때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포인트가 뭐다?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등기등록을 한 후. 그러면 틀려요.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나가리 시켜라 이거죠. 자, 그 다음 연부 취득이다. 자, 연부는 계약서를 몇 년 이상 쓰는 거를 연부라 그래요. 2년 이상. 그럼 연부는 항상 뭘로 따진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괄호가 중요합니다. 50만 원 이하 면세점. 그다음 연부는 꼼수부리니까 총액을 갖고 따진다. 50만 원. 면세점 따질 때 총액이 꼭 들어가야 돼요. 총자가. 자, 그래서 제외. 자, 그 다음 공통사항은 뭐다?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가 오면 빠른 날로 가죠? 전자가 들어가면 등기등록일. 그럼 다 끝났네? 유상. 항상 유상만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읽어보면 된다. 자, 건축물을 신축했다. 신개축은 중빠른 날. 법조문대로 출제가 나와요. 사실상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하면 틀려요. 미리 입주할 수도 있으므로 중빠른 날. 무허가는 무조건 보다 사실상 사용일이고 사용 승인이 안 떨어지니까. 그러나 어렵게 나왔을 때가 빡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 건축한 주택을 최초로 환지처분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공법용을 쓰면 안 돼요. 준공으로 시작한다. 준공검사 증명서를 내주는 날과 반드시 중빠른 날에 와야 돼요. 주택이니까. 그 다음 도정법이죠. 건축한 주택을 최초로 소유권 이전 받았다. 중요한 거는 공법용을 안 쓴다. 준공인가증을 내주는 날과 중빠른 날. 그래서 3번, 4번은 어떻게 정리하면 돼? 준공으로 시작해서 중빠른 날이다. 공법용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공법은 이날 이후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공법은. 공법용어를 쓰는 건 어디에 나왔어요? 밑으로 날아와요. 9번. 이게 9번으로 날아와요. 밑으로. 비조합원용 토지잖아.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죠. 이 토지는 중빠른 날을 못 써요. 땅이니까. 그러니까 주택법에 의해서 포인트가 뭐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이거는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 주택법은 뭐다? 사용 검사를 받은 날. 그 다음 2번도 포인트가 뭐다? 정비법 재건축.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써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반드시 다음 날이 붙어야 돼요. 이거는 땅이기 때문에 중빠른 날을 못 쓴다고요.
그래서 1번, 2번은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 근데 위에 가운데 박스는 공법 용어를 안 써요. 가운데 박스는 뭘로 시작하면 맞는 거다? 중공중공. 그런 다음에 중빠른 날. 그래서 3번의 박스와 9번 밑에 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민법상 시효 취득은 20년이 되는 날, 취득세는 행위세입니다. 20년이 되는 날, 시효가 완성된 날. 그 다음 공유수면 매립관청은 공사준공 인가일. 그 다음 무상, 징여는 조심해야 돼요. 계약일. 절대 징여받은 날 하면 안 돼요. 계약일. 그리고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등록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유중은 유중개시일. 그러니까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지목변경도 중빠른 날. 자, 7번이 중요하죠. 이혼, 제3분할은 단서가 없어. 다이렉트로 등기등록일. 나머지는 빠른 날이 등기등록일인데 이거는 다이렉트로 등기등록일. 제3분할. 왜? 제3분할은 이거 무슨 뜻이다? 등기등록할 때까지 취득세 낸다는 뜻이에요. 단서가 없다. 그 다음 8번은 역시 이것도 뭐다? 중빠른 날. 자, 중요한 거는 뭐다? 유상의 유상, 그리고 징여. 징여는 계약일이다. 그래서 이게 취득세 취득일이다. 왜 필요하다고요? 61년에 신고 납부하려고.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양도소득세 취득일과 양도일은 왜 필요하다 그랬어요? 보유기간 따지려고. 그래서 보유기간은 항상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유기간. 그래서 양도세 취득일은 왜 필요해요? 보유기간 따지려고. 자, 그럼 양도세는 유상만 알면 되잖아. 원칙이 뭐다? 대금청산일. 절대로 계약상을 안 써요. 사실상만 쓴다고요. 그러나 취득세는 계약상, 사실상 둘 다 써요. 이렇게 비교가 돼야 돼요. 왜 계약상을 안 써? 양도세는 속이니까. 무조건 사실상. 그리고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세는 양도 시기에서는 제외한다. 이거 중요하죠? 날짜 따질 때. 날짜 따질 때는 제외합니다. 날짜는 제외한다. 왜 제외한다? 빨리 거두려고. 그러나 뭐를 따질 때? 양도, 가액을 따질 때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세는 포함합니다. 날짜 따질 때는 제외하고 가격 따질 때는 포함해요. 양도 시기 날짜 따질 때 제외한다고요. 그러나 양도, 가액을 따질 때는 포함해요. 구분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그리고 불분명하거나 빠를 때는 등기 접수일로 가고. 할 게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수용도,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중빠른 날, 하나, 둘, 셋, 중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들어가면 중빠른 날을 안 써요. 소송 판결 확정일.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중빠른 날. 그 다음 장기할부도 뭐다? 중빠른 날.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연부라 그래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장기할부라 그래요. 둘 다 공통사항이 뭐다? 잔금 끝나기 전에 취득세, 양도세를 걷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사용승인서 교부일. 그 다음 과로는 읽어보면 되고. 중빠른 날. 중요한 거는 무허가는 절대로 중빠른 날에 안 나와요. 무조건 사실상. 그 다음 시효 취득은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간다. 점유개시일. 근데 취득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시효 완성된 날. 달라요. 양도세는 점유개시일. 그 다음 5번에 징여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양도세에서 취득일은 징여 받은 날. 취득세에서 취득일은 계약일.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왜 양도세는 받은 날이에요? 받아야 팔 수 있으니까. 징여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취득세에서는 계약일. 양도세에서는 징여받은 날. 그러니까 상속은 똑같아요. 죽었으니까. 상속개시. 자, 6번. 환지처분. 과거로 돌아가죠?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전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까만 거.
증가 감소가 나오면 공법 용어를 쓴다. 환지첩은 공고가 옛날에 다음 날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길이라 그래요. 다음 날을 이길, 다음 날이 꼭 붙어야 된다.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전. 증가 또는 감소가 나오면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 다음 날. 그 다음 무효도 과거로 돌아가죠.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경매는 경매대금 완납일. 어음은 결제일. 절대 교부일 하면 안 돼요. 돈 받은 날 결제일. 교부일 하면 안 된다. 자, 10번.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았잖아. 이건 무슨 뜻이다?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잔금이 끝났어요. 잔금이 끝났는데도 아파트가 부실공사로 인해서 미완성이죠? 그럼 이 지문은 절대로 잔금 청산일 쓰면 안 돼요. 그 목적물이 아파트가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즉 10번이 어떤 날을 얘기하는 거다? 위에 3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자, 그 다음 11번. 대금 청산 후 토지거래,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11번. 자, 11번은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면 무조건 뭐야? 돈 받은 날이야. 소득의 귀속연도는 양도일 따질 때는 돈 받은 날 무조건 돈을 받아야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뭐를 물어볼 때 예정 신고 기한을 물어볼 때는 허가일이에요. 허가일 말일부터 2개월 이렇게 따진다. 예정 신고 기한을 물어볼 때는 허가일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죠. 그러나 이거는 양도시기, 즉 대금 청산일에 무조건 대금 청산 후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허가를 받은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뒤로 읽으면 허가받기 전에 대금 청산을 받았잖아요. 그럼 허가받기 전에 대금 청산은 무효야. 그럼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따져. 그러나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이에요. 그대로 이런 거 안 따진다고요. 이게 소득의 귀속연도는 돈 받은 날이야 무조건. 그러나 예정 신고 따질 때는 허가일이다. 허가가 나야 거래가 되니까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이거 토지거래가고요. 양도 시기는 무조건 돈 받은 날. 예정 신고 기한은 이거 허가일 말일부터 2개월. 예정 신고 기한 물어볼 때 11번에 이런 거 이제 잘 봐야 돼요. 다 문풀에서 이제 정리를 다 취득시기 의제 1호 자산이잖아. 자, 1호 자산. 1호 자산이 기타 자산이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거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85년 1월 1일. 1호 자산 주식이 끼어들면 틀려요. 주식은 1년 뒤다. 1호 자산 8485. 8485라고요. 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실제 취득일과 관계없이 무조건 취득일이 언제다? 19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취득 가격을 올려서 양도세를 덜어주겠다는 뜻이에요. 옛날 취득가액은 낮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공부할 때는 항상 유상유주로 공부하세요. 취득세는 사실상 계약상 다 쓰고 양도세는 계약상을 안 쓴다. 사실상만 써요. 자, 넘어가 보자고요. 자, 그 다음 이제 9페이지. 자, 10번. 자, 이해도 언제나 출제되는 거죠?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그럼 가운데 양도의 정의를 정리해야 돼요. 양도는 등기등록 관계없이 반드시 그 자산. 그 자산이 뭐예요? 양도세 과세 대상. 자동차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양도세 과세 대상을 어떻게 팔아야 돼? 유상이전. 유상이전을 양도로 보는 거예요. 정의 9페이지. 자, 매매. 대표적인 매매는 왜 양도다? 금전 받으니까. 교환은 왜 양도다? 물건 받으니까. 그래서 쌍방이
취득과 양도가 동시에 나타나요?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파트 1층과 아파트 로얄층을 교환합니다. 그러면 서로 취득세를 내고 서로 양도세를 내야 돼요. 남았으면 1층과 로얄층은 가격 차이가 얼마 차이 나요? 네? 많이 차이 나는 데는 막 3억도 차이 나더라고요. 1층은 막 쥐가 돌아다니는 거 보여. 이렇게 보면은. 자, 9페이지. 그 다음 교환은 그거.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왜 양도다? 주식을 받으니까.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해서 대가를 주식을 받는 거예요. 게다가 개인은 양도세, 법인은 뭐다? 취득세를 낸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기업에 출자하는 거는 양도가 아니에요. 공동사업체에 출자를 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자기 기업에 출자하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니까 X, 양도로 안 본다. 그리고 대물 변제는 무조건 양도로 본다. 자, 빚을 물건 대신에 부채를 현금 대신에 채무로 갚는 거죠? 물건으로 갚는 거잖아. 그럼 채무가 감소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위자료. 물납, 공사비다. 대물변제예요. 원래 세금은 현찰로 줘야 하잖아. 물건으로 납부했다. 대물변제. 공사비 현찰로 내야 돼요. 물건으로 납부했다. 위자료. 다 대물변제입니다. 그리고 출제되는 거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죠? 오른쪽에 나와 있잖아요. 재산분할. 오른쪽.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진 거예요. 자, 그 다음 부담부 증여 또 나왔다. 부담부 증여 또 나왔네요. 딱 2개로 나누면 돼요. 2개로 나누면 된다. 부담 많은 부분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뭘로 본다?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로 본다. 이게 1번, 이게 2번 답이네. 그래서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본다. 그래서 증여자는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수중자는 증여세를 내야 된다고요. 증여자는 양도세, 수중자는 나머지는 증여세를 내는 거예요. 부담부 증여. 그 다음 누구랑 부담부 증여가 일어나? 가족 간에. 가족 간에 일어날 때는 대가가 없다. 양도가 아니라 전체를 뭘로 본다? 전체를 증여받은 걸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양도세는 추정한다. 그래서 입증을 못하면 증여세를 물어봐야 됩니다. 증여 추정, 양도로 안 본다. 그럼 양도로 가고 싶으면 뭐 해야 돼? 입증해야 돼요. 입증, 증명하면은 채무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증여로 본다. 똑같이 된다고요. 그러다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는 원칙이 증여 추정, 양도로 안 봐요. 그럼 양도로 가고 싶으면 입증 증명해야 돼요. 거기는 안 적혀 있지만 그 출제는 여기까지 됐어요. 항상 양도로 안 본다. 그럼 똑같은 지문이 뭐예요?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절대 양도로 본다 이렇게 안 나와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똑같은 지문이 뭐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만약에 양도로 본다 그러면 똑같은 지문이 과세 대상이다. 용어 정리 잘해요. 양도로 본다. 똑같은 지문이 뭐라고요? 과세 대상이다.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과세 대상이 뭐다?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똑같은 지문이 뭐라고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 수용. 수용은 왜 양도다? 부상금을 수령하니까. 경공매도 매매의 일종이죠. 내가 받지 않지만 내 재산을 갖고 비싼치 하는 거잖아. 공경매는 내 부동산을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법원 등이 받아서 채무를 갚아주잖아. 즉 채무가 감소되니까 양도로 본다. 그러나 공경매도 어떤 경우야? 자기가 경락받았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자기가 재취득하면 양도로 안 봐요. 그냥 공경매는 양도라고요. 자기가 경락받았다. 자기가 재취득하면 양도로 안 봐요. 그럼 여기 보세요. 파산 선고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내 부동산이 파산법에 의해서 파산 선고 받잖아 내가. 그럼 부동산이 법원에 귀속돼서 법원이 팔죠? 이때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파산 선고 양도로 본다. 내가 받을 걸 법원이 받았지? 받아갖고 빚을 갚아주잖아. 채무가 감소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데 과세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내가 받든 남이 받든 내 돈을 대가를 받으면 양도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무상은 양도가 아니다. 유상이 양도예요. 그럼 무상은 무슨 세금 내? 상속세, 증여세. 돌아가시면 상속세. 살아 생전에 넘어가면 증여세. 그럼 요즘은 뭐예요? 애들 흙수저가 안 되기 위해서는 돌아가실 때 집 한 채는 남기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 애들 흙수저에서 약간 탈피한다고요. 제가요 우리 부모님이 집 한 채만 남겼으면 저는 부자가 됐을 거야. 이런 빚만 남기고 자 됐고 아주 골치 아파.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뭐다?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입니다. 이거는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에 의해서 교환분할하는 거죠. 그럼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니까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과로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죠. 전체 면적이 몇 프로를 초과하지 않을 것 20%를 초과하지 않으면 양도로 안 봅니다. 양도로 본다. 그래서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은 양도로 안 봐요. 그러나 20%를 초과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너무 차이 나지 말라 이거지. 자, 그 다음 양도 담보잖아. 그럼 빚 갚을 동안만큼은 뭘로 본다? 담보로 본다. 양도가 아니네요. 그러나 빚을 못 갚아.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되면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대물변제. 대물변제는 양도로 본다. 항상 대물변제하면 부채가 감소돼요. 그 부분은 유상이전으로 보는 겁니다. 자, 환지처분. 환지처분은 양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보류지도 양도가 아니다. 근데 이 땅을 어떨 때 매각시. 매각하면 돈 받잖아. 그리고 감만지는 양도로 봐요. 보상금을, 청산금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증환지는 뭘로 봐? 취득으로 보고. 감환지. 권리 면적이 줄어들었잖아. 그럼 청산금을 받겠죠? 팔아먹은 걸로 봐. 그러나 증환지는 취득으로 봐요. 그 다음 공유물의 단순분할, 재분할은 5대5야. 5대5는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분할하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 지분 변동 4대6. 그럼 하나는 사고 파는 걸로 봐요. 항상 양도세는 증가자다, 감소자다. 감소자. 그래서 5대5는 양도가 아니다. 4대6 지분 변동. 지분 변동 양도로 봐요. 그리고 무효나 신탁 해제는 소유권 환원 양도가 아니다. 어떨 때 양도야? 적법. 그러니까 적법은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 잔금이 끝난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땅 팔았다고요. 잔금이 끝났어. 그럼 여러분들과 합의해서 소유권 환원시키죠? 적법한 거는 계속 양도다. 잔금 청산 후를 얘기하는 거야. 전에 왔다 갔다 그러는 거는 나가리고. 그다음 무효는 양도가 아니다. 신탁해지도 양도가 아니다. 그러나 적법은 양도예요. 계속 양도로 본다고요. 자, 그다음 재산 분할 아까 했죠? 양도가 아니다. 자, 그다음 밑에 가족 간의 양도는 또 나왔잖아. 가족 간의 양도는 대가가 없다. 증여받은 걸로 양도세는 추정한다. 증여세를 물어야 돼요. 단 양도로 가고 싶으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입증, 증명하라 이거지. 가족 간의 이전은 대가가 없다. 증여, 추정. 그러나 양도로 가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입증, 증명. 그러면 양도로 간다. 자, 11번. 자, 11번. 자, 이것도 필수입니다. 취득세, 취득시기. 왜 필요해? 60일 따지려고. 아까 배웠잖아. 그 다음 양도소득세, 취득시기, 보유기간은 왜 필요해? 보유기간 따지려고 필요하잖아요. 양도세, 취득시기는 왜 필요해? 보유기간 따지려고. 취득세, 취득시기는 왜 필요해?
60일 따지려고. 자, 나왔다. 상속. 상속은 취득세, 취득시기는 똑같아. 상속개시. 양도세도 똑같아요. 죽었으니까. 근데 별 2개 붙인 거.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 따질 때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이다. 피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일반적인 거는. 그러나 가업상속은 보유기간을 늘려줘야죠. 이때는 피가 들어가야 돼. 그냥 상속은 상속개시일이에요. 그러나 가업상속은 가업을 이어받았잖아. 보유기간을 늘려줘야 돼. 피가 들어가야 돼. 그 다음 세율을 물어볼 때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 피가 들어가야 돼. 피상속인의 취득일이라고요. 이거 아까 사례로 설명했죠. 세율 배울 때. 피가 꼭 들어가야 돼. 2가지는. 그 다음 증여. 자, 증여는 취득세에서는 계약일. 취득 행위니까.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증여 받은 날이야. 왜 받은 날이에요? 받아야 팔 수 있으니까. 받은 날, 받은 날, 받은 날이라고요. 자, 그 다음 언제나 출제되는 게 3번째 줄이야. 2월 과세.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했잖아. 이거를 4글자로 뭐라 그래요? 2월 과세.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거를 4글자로 우회양도다. 그럼 이거는 양도세만 쓰는 용어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뭐다? 증여받은 날이고 원칙은. 그러나 뭐 물어볼 때 장특공제와 세율은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시작한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이거를 길게 증여한 배우자가 증여받은 하면 안 돼요. 이 4글자로 뭐라 그래요? 2월 과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4글자로 뭐라 그래요? 우회양도. 뭐 물어볼 때 장기와 세율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길게 어떻게 얘기해? 증여한. 받은 하면 틀려요. 이 2가지만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따지고 나머지는 다 증여 받은 날로부터 따진다.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든. 자, 넘어가자고요. 10페이지. 자, 들어가자고요. 12번. 이것도 무조건 출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왜 만들었어? 물가 상승분을 빼려고 만든 거죠? 물가 상승분을 안 빼주면 부동산 시장이 동결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동결 방지, 그리고 결집 효과 완화. 양도 차익이 크잖아. 그래서 장특공제를 해주면서 양도 차익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장특공제는 다 해주는 게 아니라 3가지만 해줍니다. 토, 건, 조,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장기 보유는 몇 년 이상만 해준다? 3년 이상. 요건이 3년 이상. 절대 5년 이상 하면 안 돼요. 3년 이상이라고요. 그래서 장기. 그래서 몇 년 이상 생각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한다? 장기. 점 하나 찍으면 장가야. 장가는 몇 년에 한 번씩 가는 게 엔돌핀이 돌아? 3년 이상. 생물학적으로 규명이 됐어요. 사랑의 유효기간은 길어야 3년이래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장가를 3년에 한 번씩 가란 뜻이에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조합원 입주권은 어디까지 3년을 따진다?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원조합원만 해줘요.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3년 보호해야 돼요. 양도일까지 하면 안 된다고요. 관리처분 인가일까지 3년 보유하고 원조합원만 해줘요. 승계조합원은 투기 목적 안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물적공제다. 그래서 토건조란 자산을 보고 물건을 보고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줘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공제액은
물건별 공제율은 어디다 곱한다?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에서 어떻게 공제한다? 계속해줘요. 팔 때마다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절대 소득별 하면 안 돼요. 자산별로 각각 공제한다. 자, 여기서 이제 각각을 잘 봐야 돼요. 각각은 뭐와 뭘로 나누어서 1세대 1주택과 2회로 나눠서 공제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다? 9억이 넘어가는 1세대 1주택, 나머지는 토지상가 등등등 2회. 그럼 1세대 1주택은 1년에 몇 프로? 4%씩 해줘요. 2회는 1년에 2%씩 해준다. 그리고 원칙은 몇 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 3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원칙은. 그리고 1세대 1주택은 필수가 뭐다?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실거주. 그래서 원칙은 몇 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 3년 보유를 안 해주면 안 해줘요. 그리고 1세대 1주택은 최소 몇 년 거주해야 돼.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개정법이 뭐다? 올해부터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치면 전체 공제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3년이니까 1년에 4%죠? 그럼 12%. 그럼 최소 2년 거주하면 4%죠? 4, 2는 8. 이렇게 해서 합쳐. 합치면 몇 프로 공제한다? 20%. 그러니까 10년 이상 해야 돼. 10년. 최대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40%. 10년 이상 거주하면 40%. 보유해도 40%. 그럼 합치면 몇 프로야? 80. 그래서 최저 20에서 최대 몇 프로로 간다? 80%. 최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최저 20, 한도가 80이라고요. 그럼 80%까지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라고요. 20에서 80, 그래서 거주자. 근데 비거주자는 2%로 넘어가고 그냥 참고로만 알아둬요. 그래서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박스가 개정법이에요. 보유기간 따로 계산하고 거주기간 따로 계산한다. 1년에 몇 프로씩? 4%씩. 그 다음 1세대 1주택 2회는 1년에 몇 프로? 2%. 그럼 2%니까 몇 프로야 이거? 원칙이 3년 보유만 하면 되죠? 그럼 2, 3은 6. 최저 몇 프로? 6%. 그래서 이거는 15년이야. 15년 이상 보유할 때는 최대 2달이니까 30. 그래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 아닌 거는 최저 6에서 최대 30%가 한도예요. 이렇게 나누어서 공제하는 거를 자산별로 각각은 4%짜리와 2%짜리로 나눈 거예요. 그럼 상가를 12년 보유하면 몇 프로 공제예요? 상가를 12년 보유하면, 상가 토지를 12년 보유하면 2%, 24. 상가를 30년 보유하면, 상가를 30년 보유하면 한도가 30%, 60%가 아니라 한도가 있어야 한도.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주는 거예요, 일단은. 자, 그 다음 결손금. 자, 손해가 났다. 그럼 결손금은 1번, 소득별로 구분합니다. 1호, 2호, 3호, 4호. 다른 소득금액과는 합산하지 않는다. 1호, 2호, 3호, 4호로 구분해. 1호와 2호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호끼리는 합산하는 거예요, 이익에서. 자, 칠판 봐요. 칠판 봐. 자, 토지와 분양권은 손해가 났다. 그럼 이 토지와 분양권은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한다. 같은 자산이니까 1호 자산이잖아.
근데 토지와 주식은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주식은 다른 자산이니까. 그래서 항상 1호 자산은 어디까지를 얘기한다? 기타 자산. 다른 자산과는 합산을 안 한다고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토지와 분양권은 1호 자산, 같은 자산이니도 이익에서 합산해요. 주식은 합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산하더라도 결손금이 남아있어. 미공제분이 남아있는 거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를 2월이라 그래요. 올해 손해가 났다고요. 그래도 그럼 내년으로 넘어가서 2월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2월 공제할 수, 이거 좀 고쳐요.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답이에요. 오타 났어요. 근데 사업자는 있다야. 사업자는 올해 손해나면 내년 이익에서 공제를 해줘. 양도세는 투기 목적이죠. 그래서 2월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없다. 올해 손해나면 신고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미공제분 결손금은 내년으로 넘어가서 2월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는 사업자는 있어요. 그러나 개인은 안 해준다. 자, 그럼 적용 배제. 자, 미등기는 안 해주네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안 해주네요. 그리고 다주택 따질 때마다 장기 임대주택은 제외해서 따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3번이다. 국외 거는 절대로 안 해줘. 항상 양도세 문제 풀 때 국외가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국내 것만 해준다고요. 물가상승분. 이게 장특공제야. 근데 공식을 적어요. 꼭대기. 그럼 장특공제는 어디서 빼는 거야? 공식을 적어놔야지. 양도 차익에서 뭐를 뺀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러면 뭐가 나와요? 양도 차익에서 이제 장특공제가 나오면 빼야 되잖아. 그럼 뭐가 나와? 양도 소득 금액이 나와요. 이게 실질소득이야. 이게 번 거라고요. 소득 금액이 나온다. 꼭대기 적으세요. 꼭대기. 항상 양도 차익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에서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득에서 빼는 게 뭐야 이번에는? 양도 소득 기본공제입니다. 기본공제를 빼면은 뭐가 나온다? 과세표준. 이 식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네요. 그럼 지금부터 하는 게 뭐다? 기본공제, 양도, 소득금액에서 빼는 거예요. 자관 식은 기초예요, 이거. 자, 장특공제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장특공제는 기초공제죠? 종합소득세와 과세형평을 위해서 우리가 종합소득세도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해주죠? 이것도 기본공제 해줘야 양도세도 교통비, 통신비 들어가잖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양도자산을 다 해줘요. 근데 옆에는 토건조만 해줘요. 반드시 비교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여기는 모든 거 다 해줘. 왜? 기초공제니까. 그 다음 인척공제입니다. 인별 250만 해줘요. 연애, 거주자, 비거주자 모두 다 해줘. 공통사항. 그리고 1번. 자, 1번은 기본공제는 어떻게 한다? 양도 소득금액에서 절대로 자산별하면 안 돼요. 소득별. 소득별로 딱 정해져 있죠? 각각 연 250 순서대로. 연 250 받으면 뒤에 거는 못 받아요. 바로가 뭐다? 소득별로 순서대로 공제한다. 그럼 이 뜻은 뭐다? 앞에서 250 받으면 뒤에는 못 받아요. 그래서 개인별로 연 250이다. 인척공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1호에서 250, 2호에서 250, 3호에서 250을 국내 것은 다 따로따로 합니다. 과로는 알 필요가 없어. 그냥 국내 것은 최대 얼마까지 공제할 수 있다. 국내 것만 알면 돼. 국외 것까지 하면 머리 아파. 최대 얼마까지? 1,000만 원까지. 1호에서 250, 2호에서 250, 3호에서 250이니까 국내 거라면 최대 뭐다?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국외는 이제 계산 형태가 다르다. 그런 거는 출제 안 돼요. 자, 그 다음 2번. 2번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금액이 있다. 감면소득금액이 있잖아. 그럼 250 빼는 순서는 뭐를 먼저 뺀다? 감면소득 왜? 일반소득을 먼저 공제한다. 그래서 먼저 공제할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 순서대로 공제한다. 그리고 공유다. 이거 인척공제예요. 인별 250이에요. 인별 250. 그럼 공유자산은 어떻게 해요? 각각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 기본 공제는 뭐 빼고 다 해줘? 미등기 빼고 다 해줘. 중요한 거는 공통사항이 두 가지예요.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준다. 그리고 공통사항은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준다. 거주자, 비거주자 다 해준다. 공통사항. 그리고 두 번째 공통사항은 미등기는 둘 다 안 해준다. 나머지는 전부 차이점이라고요. 자, 얘기 한번 볼까요? 동일 연도에 여러 개를 팔았어요. 이렇게. 자, 토지 팔고, 주식 팔고, 분양권 팔고 계속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 건물 팔고, 뭐 조합원 입주권 팔고, 뭐 주식 팔고, 이렇게 여러 개 팔았다고요. 자, 장특공제. 요건이 충족되고 기본공제 비교해야죠. 자, 토지 해주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잖아. 어? 그 다음 주식은 안 해줘. 그 다음 분양권 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조합원 입주권만 해줘요. 토건조만. 그 다음 건물 계속 해줘. 요건이 충족되면. 조합원 입주권 해줘. 주식 안 해줘. 계속 해주는 거야. 요건아 기본공제. 이거 해줘 안 해줘? 해줘. 여기서 250 받았어. 주식 해줘 안 해줘? 해주지. 250. 다른 자산이니까. 그 다음 분양권. 여기서 250 받았잖아. 같은 자산이지 분양권은 여기서는 안 해줘. 근데 건물 안 해줘. 여기서 받았으니까. 그 다음 조합원 입주권 안 해줘. 주식 안 해줘. 먼저 250 받으면 뒤에 거는 안 해준다고 해요. 연 250이야. 이렇게 공제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소득별로 각각 연 250. 위에 거는 뭐라 그래요? 자산별로 계속 해주죠? 자산별로 각각 공제가 들어갑니다. 잘 연구하세요, 이거. 자, 그 다음 밑에 2월 과세. 언제나 출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2월 과세 아니에요, 솔직히? 자, 이렇게 잘하는 것도 가끔 나와요. 나왔잖아, 2월 과세. 13번 2월 과세.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2월 과세예요. 이거 이해되면요, 세법 고득점 하는 거야. 장기는 토건 주면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연 250이야. 소득별로. 앞에서 250 받으면 뒤에 건 안 해줘요. 여기서 250 받으니까 1호 자산 안 해주는 거야. 2호 자산 주식에서 250은 뒤에 주식 안 해줘. 자, 2월 과세. 2월 과세 왜 만들었어요? 직접 팔면은 양도세가 많이 나오죠? 배우자에게 징의한 후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세 띄어먹는 거야. 그래서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양도세를 못 띄어먹게끔 뭐를 만들었다? 2월 과세. 갑과 을 증여자죠? 증여해서 뭐를 증여할 때 이 법을 써? 토, 건, 특, 취득권리. 딱 4가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 양도합니다.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 5년. 그래서 갑을 뭐라 그래요? 징여자. 을을 받는 자, 수중자.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갑과 을은 어떤 사이다? 특수관계인 중 갑과 을은 어떤 사이예요? 어떤 사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가족 간에 거래한 거예요. 그럼 옛날에 1억에 취득했어. 그러니까 징해하지? 징해하니까 7억으로 취득가액이 올라갔어. 그래 이거를 15억에 팔았어. 그럼 양도가액이 얼마야? 15억. 15억에 팔았잖아. 그럼 양도가액이 얼마야? 15억. 그럼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원칙이 7억 취득가액. 징해하니까 평가해서 7억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럼 7억에 취득해서 15억에 파는 거야, 원칙이. 근데 직접 팔면 취득가액이 1억이지? 직접 팔면은 양도세 폭탄 맞으니까 배우자에게 징해한 후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세를 띄어먹더라. 띄어먹었잖아, 양도세. 취득가액 7억이니까 엄청 띄어먹었지? 그래서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넘어간다. 이거를 뭐라 그런다? 이월과세. 이월과세는 징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야. 징여자 기준으로 몇 개를? 3개. 1번, 2번, 3번.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누구 거를 적어라? 징여자 거. 1억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1억에 취득해서 얼마에 팔았다 보는 거야? 15억에. 양도세 폭탄 맞죠? 그래서 가족 간에 징해한 후 5년 이내에 팔면 안 돼요. 5년 지나서 팔아야 된다. 참 그런데 서민은 이런 거 배우나 마나야 가족에게 징해할 게 있어야 징해하지. 우리나라 97%는 징해할 게 없어요. 그 다음 보유기간 따져야 되잖아.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세율은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보유기간도 언제부터 따진다? 징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이렇게 보유기간을 늘려줘. 양도일까지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가액은 낮춰주고 그 대신 보유기간은 늘려주는 게 2월과세예요. 세 가지가 2월과세예요. 취득가액은 낮춰주고 보유기간은 늘려줘. 그래야 조금은 세금을 낼 거 아니야. 셋 다 불리고. 자, 그 다음 을은 수중자. 징여세 내야죠. 6억이 넘어가니까 징여세를 내. 그리고 양도세도 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누구야? 수중자예요. 징여를 인정해서 수중자가 팔았잖아. 징여를 인정합니다. 양도세 납세무자는 수중자라고요. 징여자 하면 안 돼요. 징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징여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면 이중과세죠? 그럼 징여세 납부한 거는 어떻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해서 양도차익에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세액 공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죠? 그러면 양도차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납부한 징여세는 어디에서 산입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를 한다고요. 양도가액에서. 세액 공제한다. 큰일 나. 그리고 둘 사이는 뭐가 있다?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징여를 인정함으로 모든 세금은 수중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야. 세 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것만 날면 답이 보여요. 이게 2월과세라고요. 세 개. 자, 이러니까 양도세 폭탄 맞지? 중요한 거는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러면 양도세 많이 나오니까 여기 봐 이거 배우자. 배우자랑 이혼해버려. 이혼할 수 있잖아. 그럼 이혼하면 2월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5년 이내에 이혼하면 2월과세를 적용합니다. 위장 이혼하지 말아라. 이혼도 5년 지나서 해야 돼요. 이혼하더라도 2월과세 포함해서 1억 갖고 계산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 그럼 죽으면 2월과세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7억으로 계산해줘. 죽으면 모든 게 용서되고 세금도 적게 내. 네, 누가 죽어야 돼? 막 죽으면 안 돼. 증여자가 꼼수 부린 거야. 증여자가 죽어야 돼요. 실무에서는. 수중자가 죽으면 그냥 1억 갖고 계산하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돼? 증여자가. 증여한 거니까. 증여자가 죽어야 돼요. 막 죽으면 안 돼요. 이게 지금 2월과세입니다. 칠판 지우지 마세요, 이거. 이게 알아야 나머지가 된다. 무조건 출제되는 거예요, 이거. 거의, 나오는 지문이에요. 자, 잠시 쉬었다 하죠.